작년에 마지막 행복 강의를 한 게 12월 30일이었어요. 그때 주제는 행복 마중물이었고요. 행복 마중물 몇 개라도 장만해 보셨나요? 행복 추억이 많은 사람이 행복이 더욱 많이 찾아온다는 소문이 막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행복 마중물 준비 안 하신 분들께서는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개씩만 열흘 동안만 장만하시면 10개가 될 수 있습니다. 뭘 생각하면 내가 행복해지는지 매일 한 가지씩만 열흘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참에 행복 공책도 하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셔가지고 거기에 매일매일 오늘 나의 행복 마중물은 뭐였지? 이런 걸 쓰셔도 좋고, 오늘 내가 감사한 일이 뭐였나? 이러시다 보면 행복한 일과 감사한 일만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021년에는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첫 행복 특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평생 삶의 나침판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할 삶의 5대 원리, 이상공동체 5요, 그리고 수신에서는 제가 행복의 5대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가치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4시간 동안 미리 말씀을 드렸고, 오늘이 마지막 5째 시간 마무리하는 시간이면서 사실은 1년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원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처음에 제가 화삼료라는 거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화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정체관, 대원관, 수신관, 그리고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개도 다시 말해보면 정체, 대원, 수신, 화합,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역할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좀 너무 탁 튀잖아요. 그래서 역할을 작선이라고 바꿨습니다. 작선이라는 말은 지을 작에다가 선할 선자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을 만들어낸다, 선한 일을 한다, 선한 일을 짓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역할보다 뜻이 좀 크면서도 어쩐지 약간 겸손한 느낌이 들어서 단원을 바꾼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체, 개원, 수신, 화합, 작선. 정말 그렇게 들리시지요? 서로 잘 어울리면서. 사실은 행복마을 수련 역사가 42년이에요. 올해 42년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수련 체계를 21년 전에 이 5개 덕목으로 완전히 개편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모두 다 이렇게 빙 둘러 앉아가지고 엔카운터라는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폭력만 아니면 네가 지금 현재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무조건 다 내놔라. 이래가지고 둘러앉아서 1시간, 2시간, 3시간씩 이야기나 하는 거 쉬었다 또 하고 이런 수련으로 쭉 이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5가지 덕목을 가지고 바꿔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생들도 좋아했지만 마스터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같이 이렇게 수련을 여러 번 받은 사람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5가지만 내가 잘 손에 가지고 있는다면 삶에 큰 부족함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수련을 한번 하신다면 훗날에 그 수련이 내 인생에 정말 현재적인 사건이었어 하고 아마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삶의 5대 원리를 한 번 더 정리하고 작선의 내용을 오늘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을 마음에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이런 아무런 가치관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하고는 그 삶의 방향이나 깊이가 어떨 것 같으세요? 완전히 다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장착하고 산다면 일단 나의 삶의 방향이 명확하니까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니까 다툴 일이 서로 없지요. 다툴 일이 없으니까 매사가 즐겁고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술술 풀리겠지요. 그런데 이제 혹시 가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우리가 이 공부한 거 생각해서 수십 파트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 뭘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사유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 삶에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체와 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삶의 5대 원리 중에서 틀이거든요. 자, 우주의 한 센터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있습니다. 5대 원리 중에서 첫 번째는 나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관점을 좀 더 높게, 그 다음에 좀 더 자신 있게 제대로 정립을 해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나에 대한 관점을 굉장히 낮게 측정을 해놓는 거예요. 아, 나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이 일단 자기를 지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실제로는 용이야. 그런데 실패탑을 쓰는 거죠. 실패탑을 쓰면서 나 실패냐. 나는 뭐든지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뭐다?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없으면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게 많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다 하는 주인 정신을 장착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체감을 장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괜찮고 훌륭한 내가 세상의 주인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지, 천국으로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세 가지를 정체관으로 장착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원관입니다. 큰 원을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이 우주의 주인인데 원을 크게 세워야지요. 그래서 내가 나는 정말 이렇게 우주의 한 센터에 있는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 그래, 좋아. 나는 생명체야. 그리고 나는 항상 움직여. 그런데 움직일 때 이 생명체들은 항상 좀 더 나은 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나는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좋아. 나는 행복을 향해 가는 거야. 그래서 우주의 한 센터에 있는 나는 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간다. 이것을 두 번째 대원관으로 장착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정체와 대원 이 두 가지는 내 가치관의 체가 되는 겁니다. 체라는 것은 몸체, 틀을 말하는 거예요. 기둥이죠. 기둥이 이제 다 세워졌어요. 그러면 거기 중에서 내가 그러면 그 기둥을 다 채우기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 세 가지만 더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수심과 그 다음에 화합을 잘하는 것과 그리고 오늘 조금 더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 대원, 수심, 화합, 작성 이 다섯 가지가 어우러져서 삶의 5대 원리, 이상 공동체, 오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공동체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몇 명 이상의 공동체일 것 같으세요? 5명? 10명? 15명? 우리 이거 공동체일까요? 아닐까요? 공동체입니다. 몇 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이면 공동체입니다. 2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서로 맞추고 살아가는 것은 어때요? 똑같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상 공동체, 오요로서 우리가 이 5가지를 자기 마음에 장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를 다시 얘기해보면 시간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 맨 먼저 우리가 사용할 것은 뭐냐? 자기 마음을 일단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마음부터 행복하게 하라. 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데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면 맨날 내 코는 속잔데 무슨 나는 행복하지 내가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모두의 행복을 원한다면 나부터 행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굴 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해요. 그럼 내가 동굴에 빠져 있는 게 더 잘 구해질까요? 밖에 있어야 구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죠. 밖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불행한 사람들을 행복의 언덕으로 데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일단 행복하게 하는 게
정체 대원을 실현하는 첫 번째 길이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있어요. 행복마중물 고전에 마음을 닦아서 마음 천국을 만든다. 바로 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수심에서 우리가 한 거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 정리해 보겠는데요. 행복에 도움되는 것은 어떻게 한다? 장착을 해야죠. 그런데 행복에 방해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쓸어버리고, 닦아버리고, 씻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건 태워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태우듯이. 이렇게 정화하는 겁니다. 근데 정화할 것은 뭔가 세 가지가 있었죠. 지나치게 욕심내는 거. 또 하나는 툭 하면 화내는 거. 그리고 더 어리석은 거는 이런 짓을 대수롭지 않게 하는 어리석음. 이런 것을 싹 제거해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유념할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싹 제거해 버렸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유념할 것은 뭐냐? 가족이나 이웃이나 나라 간에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겠어요? 앞에 가서 항상 불자가 붙어요. 불만이야, 불안해, 불평을 해. 그러다 결국은 불행에 빠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빗자도 들어가요. 비난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해체되고 내가 직장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가 붕괴되는 거지.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잠재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족과 이웃과 나라 간의 사이가 좋다면 소통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니까 평화로울 수밖에 없지요. 그럼 평화로우니까 즐겁고 즐거우니까 그게 모여서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청구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화합이다. 화합이라는 건 지난번에 정리했을 때 우호감의 총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호감이라는 게 뭐냐? 벗으로서의 호감을 가지고 우호감의 총회이거든요. 서로 간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화목하게 어울리는 것. 이게 바로 우호감의 총화예요. 화삼료 기억나시죠? 안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화삼료라는 건 화합의 최고 방법은 뭐냐? 첫 번째, 내가 저 사람을 예쁘게 보면 돼. 다 예뻐. 예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눈을 일단 바르게 한다. 그럼 보는 눈을 바르게 했으니까 내 모습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대가 좀 날 예쁘게 볼 수 있도록 내 보이는 모습도 좀 깔끔하게, 단정하게, 말투도 좋게 이렇게 한다 이거지. 그런데 이 두 가지만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때 예를 들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한데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난 너 싫어. 이러면 아니죠. 그 수준이 낮은 거니까 똑똑똑 한번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잘 교류한다예요. 첫 번째는 보는 눈을 바르게 한다. 보이는 모습을 바르게 한다. 그래도 안 되면 교류를 해본다. 대화하고 소통한다.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오해했던 것이 풀리고 그러면서 이해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이 들게 되니까 화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관계천국을 이룰 수 있다. 자, 끝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했죠. 마지막에 낱말 바꾼 거 작선입니다. 작선이라는 것은 자기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소임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내가 꼭 해야 해. 그리고 하면 좋을 일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인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는 건 뭐냐? 인간으로 태어난 내가 인간의 소임을 다하는 겁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거 아까 뭐였어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만의 행복이 아니라 유형, 형태가 있는 것, 무형, 공기, 뭐 이런 형태 없는 것, 이런 모든 존재들의 행복까지도 사실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꼭 해야 하는 소임으로서 제가 잘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첫 번째, 환경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돌봐야겠다. 환경을 오염시킨 게 누구예요? 일반 동물들은 절대 오염시키지 않아요. 우리만 오염시키잖아. 인간이 오염시켰고 인간만이 막아낼 수 있고 인간만이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환경 오염을 줄이지 않는다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자멸하겠죠. 스스로 멸망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고기를 먹기는 해요. 그런데 그 고기들이, 동물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최소한의 행복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생존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서 사육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넌 내가 잡아먹는 고기야. 그러니까 너는 죽을 때까지 미국에 그런 닭장이 있다면요. 이렇게 햇빛을 보거나 이렇게 밖을 보면 살이 빨리 안 찐다고 완전히 그냥 다 하맣게 덮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클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요즘에는 부모가 되고 안 되고도 선택이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럼 만약에 부모가 내가 되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18살 될 때까지는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생각해 본 거는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도 선택이에요. 그러나 일단 내가 결혼을 했다면 서로의 행복과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일 다섯 번째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하면 나와 너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마음 공부의 시간을 우리가 갖는 거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여러분들 각자가 좀 사유해 보시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면 좋은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하면 좋은 일. 이것은 내가 맡은 역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역할, 이런 것들을 잘하는 거죠. 부모라면 부모 역할 잘하고, 자녀는 자녀 역할 잘하고, 선생은 선생 역할하고, 회사원은 회사원 역할 잘하고, 각자 자기의 맡겨진 역할과 맡은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수많은 역할들이 모여서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곳곳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만 잘한다면 이런 세상이 바로 이상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뭘 새기고 살아야 되겠느냐? 네, 맞습니다. 삶의 5대 원리, 이상 공동체, 오요, 5개. 다시 한번 들어보면 정체, 대원, 수심, 화합, 작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들어오실 때도 이렇게 자신에게 확언을 합니다. 집에 들어가실 때 한번 해보세요. 이 가정의 주인인 나는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수심하고 화합하고 작성해서 우리 가족 천국을 이루리라. 이렇게 집을 그렇게 하고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화가 집을 다 어질러 놨어도 들어가서 웃게 되죠. 이거 좀 어질러졌구나. 치워야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회사에 들어갈 때도 이 회사의 주인이 나는 우리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 마음 수심 잘하고 화합 잘하고 그 다음에 작성 잘해서 여기를 행복한 직장 천국으로 만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듣는데 너무나 놀라운 작성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제 눈이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랬는데 글쎄 성북구청의 구청장님께서 몇 년 전부터 너무 재밌었어요. 눈이 막 올 때 눈 때문에 거기 성북구에는 언덕이 많거든요. 산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차들이 막 미끄러지잖아요. 그래갖고 뭘 했겠어요. 그 언덕바지 그 도로 밑에다가 전기장판을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전기장판을 깔아서 영상 3도 정도가 내려가면 자동으로 이게 거기 불이 들어오게 밑에다 깔은 거예요. 그래서 12월, 1월, 2월, 3월까지 전 전력회사하고 해서 공급하게 만들어갖고 그게 전부 다 구청에서 다 볼 수 있대요. 14군데에 깔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눈 따고 오면 다른 도로는 저기인데 그 도로 미끄러지는 도로가 다 가서 막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에도 막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계 최초. 그래서 어떤 정말 힘있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마음을 내면 세상이 살기가 너무 좋아진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 됐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비전향이라는 걸 몸으로 해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5가지를 5가지 삶에서 중요한 명상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명상이라고 하면 눈 감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만 하지만 우리 마을에서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명상이라고 해요. 자기가 마음 먹고 하는 거, 내 의지대로 행복을 위해서
자,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저하고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이거 그 앞에 걸로 해주세요. 이건 맨 나중 거구나. 그 앞에 거. 자, 요건데요. 이게 내가 주인이니까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세상의 주인인 나는. 세상의 주인이 네, 다시 한번. 세상의 주인인 나는. 세상의 주인이 나는 이제 공간에 따라서 위로 할 수도 있고 아래도 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잘하여 마음을 이제 닦은 거야. 수심 잘하여 마음 천국 이루고.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여기 화합 잘하여 관계 천국 이루고. 그 다음에 작선 잘하여 세상 천국 이룹니다. 작성 잘하여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세상의 주인인 나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수심 잘하여 마음 천국 이루고 화합 잘하여 관계 천국 이루고 작선 잘하여 세상 천국 이룹니다. 네. 그래서 이 삶의 5대 원리를 여러분들 마음에 평생 살아가는 지표로 삼으시기 바라고 신춘년 선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 좋은 약재가 되어서 하루하루가 좀 더 지구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작선행 삼행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선이란 살아가는 동안 착한 일을 만들어 하는 것, 사람 사이의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이 의미 있고 보람 있음에 눈을 뜨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멋진 2021년이 되시기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